사실 회전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체계가 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죠? 현진 생각이 한번 좀 듣고 싶네. 회전이면 그 저번에 배웠던 i 곱하기 쪽이랑 음, 삼각함수 관련해 가지고 음,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함수에 당연히 이제 정통해야 되고, 왜냐하면 원으로부터 단위 원으로부터 파생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회전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또 회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회전하는 기본 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기본 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쨌든 그 다 규정하고 가는 것들인데, 사실은 어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수학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하라는 것들을 사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녹화하고 있나? 기하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하를 우리가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하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보조도구일 뿐이잖아. 이해하기 쉽게 시청각 자료인 거잖아. 예. 그 기하를 배제하고 했을 때 회전이라는 건 뭐였지? 회전은 도대체 뭐였을까? 수의 곱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의 곱셈이었지. 곱셈인데 어떤 곱셈이었어? 수의 곱셈은 무조건 다 회전이야? 아, 크기가 1인 수의 그치. 곱셈입니까? 크기가 1인수. 크기가 1인수의 곱셈이고, 크기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크기와 크기면 회전이 같이 발생했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전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의 곱셈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수라는 것은 또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수라는 것이 꼭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수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허수였던 것 같습니다. 허수인데, 그거는 이제 복소수까지 우리가 이제 바라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실수와 복소수의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필드라고 하는 음, 이 공리, 뭐예요? 뭐 결합 법칙, 연산, 항등원, 역원이라는 어떤 이러한 이제 개념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뭐 스트럭처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수라는 것을. 예.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의 곱셈 연산이 바로 보다 회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기하를 완전히 배제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이런 체계를 가지는 크기가 1인 수의 곱셈이 바로 이제 회전이고, 실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가 다루는 영역에서 닫혀 있어야 되니까, 실수가 다루고 있는 수 직선 영역에서의 곱셈이어서 회전이 딱 두 가지만 있었죠. 0도랑 180도만 있었지. 예. 복소수는 어떻게 됐어? 90도 단위가 있습니다. 꼭 90도는 아니지. 왜냐? 미세하게도 평면이니까, 복소수는 평면이니까 세타라는 것으로 다 했었잖아.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 예. 그럼 모든 각에 대해서 가능한 거지. 예. 음. 평면의 수니까, 복소수는 평면의 수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오일러 각이라고 하는 거는, 오일러 각 기억나니? 처음 배웠던 거? 이번 학기 때? 3차원 살짝. 회전이었잖아. 예. 이 3차원 회전도 우리가 수의 곱셈으로 표현되면 너무 편하겠지. 예. 근데 수의 곱셈이라는 것에 내포하는 것들이 사실은 회전이니까
오일러 각으로 가지 않고 수의 곱셈으로 3차원 회전을 표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 복소수가 이렇게 평면이 되니까 복소수의 곱셈이 이렇게 평면에서 완벽하게 잘 증명됐잖아. 그러면은 3차원 회전을 위한 수의 곱셈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근데 복소수로는 이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2차원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3차원을 만들 수가 없지. 예.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3차원 회전을 네가 이제 발명을 하고 싶은 거야. 수의 곱셈, 어떤 수의 곱셈이 3차원 회전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크기가 1인 수의 곱셈인데 3차원 회전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 예. 그러면 걔를 어떻게 설계할까? 복소수 하나가 2차원 평면의 회전이니까 그 음, 복소수를 3개로 늘리면은 3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겠지. 그러니까 실수가 일단 하나 들어가니까 실수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bi 플러스 c j, j라고 합시다, 허수를. 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허수를 하고, 얘네 둘은 뭐다? 서로 직교. 얘도 서로 직교, 얘도 서로 직교. 서로 직교하게, 세 개가 서로 직교하게 설계하면은 3차원의 어떤 이제 그 좌표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복소 공간이라는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체계를 만들고, 그럼 여기 수를 사용해서 뭐를 정의하면 될까? 이걸 이제 수라고 하나 정의를 합시다. 이걸 수라고 정의를 해. 그러면 예.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유닛으로 하는 수를 가지고 내가 곱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해야지 나오겠지, 회전이. 예. 음. 덧셈은 뻔해. 덧셈은 이제 각각 서로 이제 어차피 직교하고 서로 영향 안 미치니까 각각 이렇게 더하고 빼주고, 항동원도 0이고, 그다음에 여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곱셈이야. 곱셈을 어차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걔는 뭐다? 3차원 공간의 회전이 돼버리는 거지. 곱셈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예. 그럼 곱셈의 메커니즘의 중요한 게 뭐야? 일단은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 얘기한 이제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건도 예. 있어야 되고, 항등원, 여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로서 인정을 해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수를 가지고 연산을 막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1800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1800 중반년, 한 1860년도쯤에 이것만 연구하던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복소수가 있는데 3차원 수가 없을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연구했어. 어떻게 곱셈을 내가 여기서 정의를 하면은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연산 체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A 플러스 BY 플러스 CJ를 사용해서. 너라도 그렇게 이렇게 딱 트이면 너라도 내가 한번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걸 발견해서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어라고 생각이 딱 들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특히나 조그마한 유럽 변방의 조그만 나라 아일랜드에서 천재 수학자가 이 이치를 일찌감치 터득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발견을 못했어. 말이 10년이지. 여러분들 10년 동안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봐. 매일마다 아들이 아빠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아들아 오늘도 나는 실패했단다.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야 10년 동안.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수학 천재니까 막 그 왕실의 이제 공식 수학 대장이었는데 뭐 그 일요일 날 어쨌든 그 다 종교가 기독교 기반이니까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왕궁에 있는 행사를 딱 같이 가다가 와이프 옆에 두고 자꾸 수학 생각만 했었나 봐. 이 연산체계에 대한 생각만 했었나 봐. 그러다 갑자기 뭔가 딱 번뜩 생각이 난 거야. 세 가지, 내가 지금까지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DK라는 거를 하나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했지만은 10년 동안 발견 못했어. 네 가지 가지고 한번 4차원에서 한번 이 연산을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다리 위에서 그 실마리를 딱 찾아가지고 그 옛날 뭐 아르키메데스가 막 목욕탕에 가서 유레카 외치면서 막 헐벗고 뛰어다녀 나왔다고 했잖아. 그런 심정으로 다리 건너다가 이게 지금 생각이 탁 났는데 그때는 연필이 없는 거야. 연필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기어 내려가가지고 그 다리를 기어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위에 뭐 있었나 봐. 사람한테 이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새겼대. 까먹으면은 큰일 나니까. 10년 동안 내가 목표 문제 실마리를 머릿속에 지금 있는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 얼마나 절박해. 그러니까 다리에다 그걸 새겼대. 패는 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이제 사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차원 회전을 생각해가지고 항상 A 플러스 BI 플러스 CJ라는 것들에 대한 이걸 이제 수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있는 곱셈 연산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체계가 안 서. 그런데 이게 아니라 A 플러스 BI 플러스 CJ 플러스 DK라고 하는 요 네 개의 수를 이걸 이제 수라고 정의하고 곱셈 연산을 내가 했더니 내가 아까 얘기한 닫혀있고 결합법칙 되고 분배법칙 되고 혼등원과 역원이 다 되는 수체계가 나온 거야. 연산체계가. 신기하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냐? 자, 이게 그 아일랜드에 구글 맵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리야, 이게 그 다리. 그 사람이 건너다가 발견한 그 생각을 발견한 다리야. 되게 작지 생각보다. 뭐야 이거 걸으면 한 10분이면 걸을 것 같은 이 다리 굉장히 오래된 다리예요. 여기서 이제 발견을 했대. 여기서 걷다가 발견을 하고 다리를 이제 내려갔겠지.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어. 점프했는지 아니면 돌아갔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새겼는데 새긴 자국은 없어졌대. 대신에 명패를 이제 나라에서 박아줬대. 그 명패를. 명패가 이쪽에 있나? 자, 명패가 다리에 있는데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고 자, 명패가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뭐가 이렇게 박혀 있죠? 보이나요? 예. 여기에다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요 그림이야. 저 명패가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1840년도구나. 43년 10월 16일에 다리를 건너다가 플래시 오브 제니어스 디스커버드 펀다멘탈 포뮬라 근본적인 이제 공식이지 쿼터니언 곱셈 4원수 곱셈에 대한 펀다멘탈한 이제 공식에 대한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확 지나가서 커디건 스톤 오브 디스 브릿지 이 다리에 돌에다가 이 수식을 새겨놨다는 거야. 이게 이제 4원수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놨으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 허수 단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걔네들은 다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둘을 제곱하면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돼. 근데 i랑 j랑 k랑은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ijk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ijk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 ijk가 마이너스 1이면 ijk가 마이너스 1이면은 보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j 제곱은 마이너스 2, k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ij는 얼마일까 그러면? 만약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면 세 가지 지금 이제 식은 간단하지만은 i제곱, j제곱, k제곱은 ijk는 마이너스 1. 이 식이 내포하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4원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복소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했어요. 곱셈. 교환이 성립했어. 근데 4원수의 경우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서 엄밀히 말해서 체의 성질을 얘가 이제 가지는데 얘는 체의 성질을 만족하지 못해요.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나머지는 다 성립해. 그래서 교환 법칙 빼고 체를 만족하기 때문에 유사체라고도 합니다. 유사체. 스큐드 필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뭐 체가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를 떠나서 어쨌든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해서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순서만 우리가 사실 신경만 써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4원수를 다룰 때는 뭐가 필요하다? 순서에 굉장히 중요하다. A, B와 D, A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써서 사용하면은 사실 복소수 쓰듯이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4원수 곱셈도 똑같아. 근데 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네. 일단은 IJK로 나누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IJK로 나누되 아까는 이제 어떻게 했죠? A, B, I, C, J, D, K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W, A, B, C, D 대신에 W, X, I, Y, J 플러스 Z, K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 X, Y, Z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실수부를 W로 표현하고 얘네들이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거죠.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볼게요. 똑같아요. 복소수랑. 덧셈은 이렇게 각각 축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덧셈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0이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복잡한 건 곱셈 연산인데 이 곱셈 연산을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현기증이 나지 않냐? 현진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하고 있어 이거? 현기증이 날 텐데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한 거야 계산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누자. 어떻게 나누냐? 우리 복소수 어떻게 나눴지?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나눴잖아. 예. 4원수도 똑같이 나누자. 일단 실수랑 허수 나누는데 허수가 몇 개야?
3개입니다. 3개니까 허수에서 또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W고 아까 얘가 X, Y, Z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어떨까라고 하고 여기는 숫자로 돼 있잖아.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칼라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 투플로 돼 있으니까 벡터라고 부르자. 이거 사실 해밀턴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벡터의 정의랑 스칼라의 정의는 그 내가 1학기 수업에서 얘기했는데 수학에서의 스칼라의 정의는 체의 원소고 벡터의 정의는 벡터 공간의 원소가 벡터의 정의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스칼라 벡터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어. 근데 해밀턴이 4원수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 기묘한 4개의 요소로 구성된 수의 오묘한 이치를 내가 발견했다. 근데 보니까 실수부랑 허수부라는 것을 이제 따로 나눠서 구별을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얘를 쉽게 다룰 수가 있고, 자, 얘의 W에 대한 거를 스칼라, 그다음에 나머지 3개에 대한 것을 벡터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거를 스칼라 벡터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플롯하고 벡터 3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집합이에요. 이런 구조체가 되겠지. 예. 4원수를 정의하면은 스트럭트, 쿼터니언, 그 다음에 플롯, W, 벡터, 플롯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 3,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하는 형태로 아마 이제 코딩으로 이제 구조 잡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고, 이 중에서 잠깐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 네, 이 중에서 이제 실수부가 0인 4원수를 따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순허수 4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허수 4원수. 그러니까 순허수, pure imaginary.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순수하게 허수로만 구성된 4원수라는 의미죠. 실수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뭐야? 벡터 3가 되는 거지. 순허수 4원수라는 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자는 거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곱셈 연산 봅시다. 곱셈 연산을 이제 이걸 표현했더니,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요 부분이 있고, 자 요거 있잖아. 요게 뭐야? 내가 허수입니다. x, y, z라고 벡터라고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죠? 요 부분. 외적했던 값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죠? 허수부는 이렇게 됐고, 자, 허수부를 볼게요. 허수부를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패턴들이 보이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W1, W1, V2, W1에 대해서 우리가 묶으면은 I, J, K에 대한 이제 W1으로 묶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W1으로 묶어주면은 X2I 그 다음에 뭐예요? Y2J 그 다음에 Z2K가 되잖아. 예. 그럼 뭐야? 이거는 V2잖아. 예. X2I, Y2J, Z2K는 이제 V2잖아. 그래서 W1, V2, 그 다음에 W2로 묶었더니 X1I, 그 다음에 Y1J, 그 다음에 Z1K잖아. 이거는 V1이잖아. 예. 그러니까 W2 V1이 되고, 그치?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W랑 상관없는 것들을 모아놨더니 뭐가 되냐면은
자, i에 대해서 i가 이제 x에 대한 거잖아. 근데 y1 z2 마이너스 z1 y2 이거 뭐야? 외적이잖아. 우리 예. 외적 연산. 외적 연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x, y, z x2, y2, z2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값은 뭐야? x는 전혀 들어가면 안 되죠. y1, z2 마이너스 z1, y2 이거잖아. 이거 똑같잖아. 맞아? x에 대한 거를 y라고 했을 때, i라고 했을 때는 요 w1, w2랑 상관없는 거만 모아놓더니 x 성분에 이게 들어간 거랑 외적에서 그 연산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4원수의 곱셈이 이렇게 복잡한데 내적과 외적을 사용하면 보다 심플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과 외적을 사용해서. 이해됐나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건 그래서 왜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냐는 거잖아. 그래서 예.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내적과 외적 파트가 있는데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 예. 근데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이게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 때문에라도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만약에 순허수 사원수라는 게 뭐라고 했지 아까? 순허수 사원수. 실수부가 0인 4원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W1과 W2. W1과 W2가 다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예. Q1과 Q2가 순허수 사원수라고 했을 때 저 곱셈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W1 V2 더하기 W2 V1 더하기 V1 요거였잖아. 예. 순허수 사원수라는 게 뭐야? W1과 W2가 0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될까? 벡터의 내적과 외적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V1, V2, V1 크로스 V2. 벡터의 내적과 외적만 나와. 엄청나지 않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그 크기. 4원수의 크기. 복소수의 크기 어떻게 됐어 우리가? 기하학적인 거 배제하고 생각해 보면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의 루트시였던 값을 기억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었지, 그치? 예. 자, 4원수의 제곱도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쳤었지? 크기를 재기 위해서? 복소수의 경우? 수의 곱셈이 크기와 회전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했지? 회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연산을 했었던 걸 그치? 기억합니다. 그 회전을 원래대로 되돌린 놈이 뭐였어? 뭐라고 했어? 크기라는 건 뭐야? 크기라는 거는 양의 실수부에다가 내가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양의 실수부 안에다가 무조건 안착시키는 거라고 했잖아. 예. 그래서 복소수가 이렇게 크기와 회전을 가지고 변환을 했어. 근데 얘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다 안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다시 반대 방향 회전을 가야 된다고 했지. 예. 그래서 복소수를 Z라고 하면은 그 Z와 크기가 똑같으면서 다만 반대 방향의 회전을 수행한 놈을 하나 정의할 필요가 있었지. 그게 예. 뭐다? 혈내 혈내 복수. 복수, 컨주게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원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완성된 체계가 회전과 크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복소수를 Q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켤레복소스 컨주게이트를 하나 곱하면은 얘는 뭐다?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똑같잖아. 예.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봅시다. Q1, Q2는 W1, W2 마이너스 V1, V2 다시죠. 그 다음에 W1, V2 더하기 W2, V1 V1 크로스 V2였지. 내적, 예. 아니 곱셈에 대한 것을 내적과 외전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만약에 Q가 되는 놈이 컨주게이트라고 했을 때 얘의 켤레, 얘네 켤레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켤레를 생각했을 때 자, 어떤 식일까? 만약에 얘가 W, V라고 했을 때 얘의 켤레는 어떤 형태가 될까? W1, V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형태가 될까? 우리가 어떤 W1 마이. 복수식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얘의 켤레가 A 마이너스 BI였잖아. 예. 그러면 W1, V1이라고 했을 때 어떤 복수수를 얘의 켤레는 어떻게 될까? W1 마이너스 V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W1 마이너스 V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W1, W2는 어떻게 돼? W 제곱이 될 거 아니야. W1 제곱. 그치? 예. 같으니까. 그 다음에 V1 V2. 근데 V1이 마이너스 V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겠지? 예. 그 다음에 V1에 V1 V1이 될 거 아니야? 예. 이건 뭐야? V1 V1은 벡터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내적의 정리에 의해서. 예. 같은 벡터를 내적했으니까. 그럼 뭐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지. 예. 그 얘기는 뭐야? 자, 실수부만 봤을 때 얘는 W1 제곱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Z1 제곱이 되겠지. 예. 이거 뭐야? 켤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수를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안 씌운 거잖아.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가 크기 같아. 그치? 예. 그럼 나머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허수부는 얘는 실수에 안착시켰고 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예. 자, 그럼 봅시다. W1, V2는 V2라는 게 마이너스 V1이었지. 예. 그러면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고 W1, 그 다음에 얘는 W2, V1이니까 W2는 이제 W1하고 같으니까 얘네도 어떻게 돼? 없어지지. 예. 그 다음에 V1 크로스 V2. 근데 V2가 뭐야? 마이너스 V1이지. 예. 둘은 뭐야 그러면은? 서로 같은데 방향이 평행하, 반대입니다. 평행하잖아. 예. 평행하면은 외적은 뭐다? 0입니다. 0이지. 날라가지. 그럼 얘네들은 완전 삭제되지. 예. 그러면은 우리가 둘을 곱한 결과는 뭐다? 복소수랑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신기하지? 자, 그래서 4원수의 크기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각각을 실수부 x, x, y, z, 아니 실수부 w, x, y, z를 허투라고 했을 때 q는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개 놓은 거고 결국엔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를 0으로 놓으면 3차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곱셈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다? 곱셈이라는 것을 크기와 회전이라고 봤을 때 크기가 1인 곱셈을 우리가 회전이라고 순수 회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4원수 중에서 크기가 1인 4원수가 있겠지, 그치? 예. 그럼 어떤 4원수의 크기가 1인 4원수를 곱하면은 걔는 순수한 회전을 수행하는 회전 4원수가 되는 거야. 이론이 똑같아. 근데 4차원 공간에서 회전이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몰라.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복소수가 있던 패턴을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4차원 공간의 어떤 그 단위 구 하이퍼스피어라고 하는데 4차원의 이제 구 그러니까 원점부터 거리가 1인 4차원 공간의 구를 순회하는 그 테두리 우리가 복소평면으로 따지면은 복소평면에서의 회전사원수가 뭐였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반지름이 1인 원에 있는 그 원주에 있는 요 좌표들이 다 회전사원수였잖아. 크기가 1인 놈들이니까. 예. 그래서 회전 복소수였지. 회전 사원수라는 거는 이제 4차원으로 된 그 반지름 1인 하이퍼스피어 초구를 지나는 모든 사원수를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그 4차원 공간이 뭐든 간에 Q 컨주게이트 Q를 같이 곱하면 어떻게 된다? 4차원 공간은 어쨌든 회전하지만은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된다? 실수부 양의 실수가 딱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잴 수가 있는 거지. 예. 네,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수를 이해하기 전에 복소수를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굉장히 편해요. 메커니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곱셈의 여건도 마찬가지야. 곱셈의 여건도 우리가 분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칼라로 돼야지 분수가 성립이 되는데 스칼라로 만드는 방법이 그 크기를 서로 곱해주면 되니까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 그리고 단위 사원수의 여건은 뭐다? 단위 사원수의 여건은 켤레 사원수. 켤레 사원수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원수가 가지고 있는 곱셈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면은 아 이게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떨어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설명으로는 사실 뭐 된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이게 다 이제 교환 법칙 같은 게 성립이 돼요. 아니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이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자 1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 뭐만 달라? 교환 법칙만 성립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소수 했던 거는 그냥 머리에 연상해 가지고 4차원 공간이지만은 복소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4차원 공간의 회전인가? 아닙니다. 무슨 회전이 필요하죠, 우리한텐? 3차원 공간의 회전입니다. 3차원 공간에 회전이 있어야 오일러 회전을 오일러 각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오일러 각 같은 이제 복잡한 수식이 아닌 3차원 공간의 회전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싶은 거지. 4원수를 사용해서. 근데 4원수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뭐다? 기본 메커니즘은 4차원 공간의 회전이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3차원 공간의 회전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목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딱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4원수는 4차원 공간의 어떤 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하는 거는 다 3차원이지 죄다 다. 예. 그러면 어떤 4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 실수부랑 허수부 이렇게 나눴잖아. 1차원, 3차원으로. 예. 그럼 우리가 만드는 4차원은 이 4원수에 어떻게 매핑을 하면 좋을까? 여기서 하나 쓰고 여기서 두 개 쓰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세 개를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예. 모두 다 집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매핑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냥 허수부의 3개 값을 쭉 하나씩 배치하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세 개를 그냥 3차원공에 매핑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네. 얘네들의 축이 뭐야?
i, j, k고 서로 직교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i, j, k라고 놓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던 x, y, z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이 자체가 완벽하게 3차원 공간의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실수분은 어떻게 돼? 얘는 변하면 안 되겠지. 예. 쉽게 이야기하면 4원수라는 거는 무한한 3차원 공간이 무한히 많이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예. 실수는 또 이제 무한대로 많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평행우주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느낌인 거야. 3차원 공간이 무한대로 있어. 4차원에서는. 근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는 공간 하나만 잡고 써야 되잖아. 예. 그럼 실수부 값을 고정시켜야겠지. 예. 그러면 몇으로 고정시키는 게 좋을까? 실수부. 0이 제일 좋을 어, 것 같습니다. 0이 제일 좋지. 0이 제일 무난하겠지. 그래서 실수부 값을 0을 두고 4원수를 구성한 것은 이건 아까 무슨 4원수라고 했어? 순허수 4호수였습니다. 순허수 4원수는 결국에는 뭐랑 같다? 우리가 흔히 벡터 3라는 것하고 1대1로 매핑된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차원 공간 우리가 순호수 4원수에서 다루는 거지. 순호수 4원수에서 3차원 공간을 다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호수 4원수를 사용해. 순호수 4원수는 3차원 공간의 벡터로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이 지금 IJK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IJK는 이미 우리가 사용한 공간 다 차지하고 있잖아. 예. 거기에 직교하는 선이 어디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 이 예.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인지 밖이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직교축이 있어. 근데 그놈에 따라서 이게 또 이 세계의 월드가 이 3차 공간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이제 0으로 이제 두자는 거죠. 얘는 0으로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벡터에 대응되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순허수 4원수의 곱셈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깔끔하게 내적과 외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실마리를 찾을 거냐면은 먼저 그 방금 전에 배웠던 오일러 공식을 쓰자는 거예요. 쟤를 2의 i 세타라고 우리가 썼었잖아 아까. 예. 복소수 평면의 회전은 2의 i 세타라고 했잖아. 굉장히 예. 단순하지. 이거를 이제 4원수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얘기예요. 4원수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4원수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4차원 공간의 회전을 심플하게 한번 나타내 보자. 행렬로 나타내면 굉장히 복잡해. 행렬도 있어요. 근데 4x 4행렬이야. 미치겠지. 이걸 가지고 내가 계속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어렵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회전인인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이 i 세타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자 다시 복귀해 봅시다. 아까 했던 오일러 공식 2에 x가 있고 sin x가 있고 코사인 x 몇 급수가 있었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i라고 하는 놈을 이제 대입을 한 이유는 뭘까? i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부호가 두 번은 플러스가 되고 두 번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성질이었습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치? 예. 그 다음에 i의 노름은 얼마야? 1입니다. 1이지. 그러니까 여러 번 곱해도 계속해서 크기가 벗어나지 않고 회전만 했었잖아. 예. 이거는 이제 복소수잖아 i는. 예.
근데 이런 성질을 가진 사원수가 있으면은 I 대신에 이런 성질을 가지는 사원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걸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Q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Q의 크기가 1인 놈을 우리가 사용하면은 2의 QX라고 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예. Q sin X.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 그런 복소수가 진짜, 아니, 그런 사원수가 있는지만 보면 되겠지. 예. 그런 사원수가 과연 있을까? 라고 할 때,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원수가 있을까? 저런 거를, 자, 2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응? 예. 그 다음에, 크기는 1이 되는, 이런 사원수 하나만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Q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이너스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수노수 사원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현진이 알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수 사원수라고 이거 이제 V1, V2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예. V1 크로스 V2랑 이렇게 되죠. 예. 근데 보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Q1과 Q1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라면 당연히 모든 순호수 사원수의 곱은 어떻게 돼요? 내 외적은 무조건 0이 되지. 평행하게 되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남는 건 뭐야? 실수부만 남지. 예.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예. 다시 볼게요. 어떤 사원수를 2번 곱했는데 그게 순호수 사원수야. 그러면은 W가 0이니까 결국에는 내적과 외적만 남게 되잖아. 예. 근데 외적은 무조건 같은 벡터니까 무조건 0이 나오겠지. 예. 그러면 이제 내적만 남는 거야, 무조건. 실수부에 내적만 남는 거야. 응? 예. 그러면은 내적 값이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V1 얘가 이제 순호수 사원수를 자, 제가 Q라고 표현했는데 0V라고 표현할게요. 이거를. 예. 그러면은 Q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V의 내적이 되는 거잖아. 예.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예. 그러면은 V 내적 V는 얼마야? 1이란 얘기잖아. 예. V 내적 V는 뭐야? V의 크기잖아. 예. V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게 1이 되는 건 결국에는 V는 1이란 얘기지. 예. 자, 그러면 V가 1이야. 그러니까 0과 V로 구성되어 있는데 V의 크기가 1이야.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얼마일까? 0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일 거 아니야? 예. 근데 0은 0이니까 V의 제곱이니까 1이면은 Q의 크기도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이런 수는 어떤 수다? 순호수 사원수인데 예. 여기서 서치댓에서 V는 1. 단위 벡터. 단위 벡터를 가진 순호수 사원수면은 아까 오일러 공식에 사용했던 i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됐나요?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벡터를 n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요 n은 무조건 이제 해시 되겠죠. 단위 벡터가 되겠죠. 단위 벡터가 예. 되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에서 썼던 회전축 있잖아. 예. 기억나죠? 이거 회전축의 예. n 기억나죠? 이거 똑같아. 이거 똑같아. 나중에 이거는 직접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자,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n이 있을 때
요 n을 우리가 n으로 구성된 순허수 4원수, 즉 0n으로 구성된 순허수 4원수는 뭐냐? i 대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E의 Q의 세타는 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가 아니고 뭐다? Q Q입니다.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예. 자, Q 자체를 봤더니 순허수 4원수가 사실 의미는 없잖아. 이게 0이니까 그냥 n으로 바꿔 쓰자는 거야. 그래서 이에 Q 대신에 n 세타, 벡터 n 세타 햇으로 씁시다. 2의 단위 벡터 n 세타는 코사인 세타 n 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예. 자, 이게 뭐냐면은 뭐다? 4차원 공간의 회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음, 4차원 공간의 회전을 의미하는.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게 이제 4차원 공간의 회전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허수로 구성되어 있잖아. 예. 얘가 이제 풀었었어. 그러면은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예.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왜냐면은 그 얘는 x, y, z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고 사인을 다 곱한 거잖아. 사인이라는 스칼라 여기다 다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건 실수부잖아. 사인, 코사인 세타는. 예. 그리고 이거는 뭐야? 4원수잖아. 이게 자체가 4원수.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오일러 공식을 성립하기 위한 어떤 회전축,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회전축이라는 거, 오일러 공식을 성립하기 위한 이제 i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벡터 n을 발견했어. 예. i를 대체할 수 있는 벡터 n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4원수를 전개해 보자는 거야. 2의 n 세타. 이것도 어쨌든 회전을 4차원 공간의 회전인 거고, 이거를 내가 풀었었더니 코사인 세타 더하기 벡터 n 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자, 요 놈은 4원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x, y, z라고 하면은 4원수로 얘를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xi 플러스 yj 플러스 zk가 되는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 i 더하기 y 사인 세타 j 플러스 z 사인 세타 k가 되겠지. 이렇게 복소수로 예.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의 복소수겠지. 예. 자, 그럼 얘네들의 이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 복소수의 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의 제곱이 되겠잖아. 얘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이 되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로 묶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지. 예. 얘는 얼마야? 1입니다. 1이지.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만 남지. 그건 얼마야? 1입니다. 1이지. 무조건 단위 사원수가 나오지. 단위 사원수가 나오지. 크기가 1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원 공간의 회전이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한다? 코사인 세타를 실수로 가지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에다가 단위 벡터 n을 곱한 형태의 벡터 3로 구성된 놈이 뭐다? 회전 4원수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이거랑 똑같은 거야. 복소평면에서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는 똑같은 거야. 4원수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i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n입니다. 그치. 그 유닛 벡터 n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임의회전 n이라고 하고, 자, 회전 사원수 4차원의 회전 사원수를 이제 구했지. 코사인 세타. 여기 구했어요. 그 다음에 3차원의 점을 하나, 3차원 공간의 점을 우리가 회전시켜야 되는 거잖아. 예. 자, 그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3차원 공간의 점을. 우리가 4원수를 3차원 공간에 대응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실수부를 없애고 수로만 그치. 축을 그치. 사용했죠. 무슨 4원수? 그 순허수 사원수입니다. 그치. 순허수 4원수지. 그치. 그래서 V라고 이제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0V가 되겠지. 예. 그러면은 이 둘을 곱하는 건 뭐야? 3차원의 점을 4차원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지. 예. 곱셈이니까.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 n 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0V를 회전시키자는 거야. 곱해버린 거야. 회전이 발생하겠지. 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W 값이 이제 W1만 있고 W2는 0이잖아. 네. 얘는 어쨌든 벡터잖아. 어쨌든 벡터 아니다가 사인 세타를 하고 얘를 V1이라고 하고 얘를 V2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자, 그 내적 이거는 이제 순허수 사원수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는 안 떨어지는데 W1, W2 마이너스 V1, V2잖아. 실수부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W1, W2, W2가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지. 예. 근데 V1과 V2를 곱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내적이니까 N, V, 2,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근데 뭐야? 0이 항상 0이야, 0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문제인 거야. 0이 아니면은 회전한 결과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그 다른 4차원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게 0이 아니란 얘기는 회전을 시켰더니 우리가 이제 4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공간이 무한대로 있어. 무한대로 이렇게 쫙 있는데 우리의 쓰는 공간은 W는 0인 공간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는데 회전을 시켰더니 어디로 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야. 다른 평행 우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 써. 이거 못 써. 여기서 움직여야지 왜 다른 공간으로 가?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원하는 건 3차원 공간에 고정된 회전이 필요한데 엉뚱한 4차원 다른 3차원 공간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제기만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4원수를 사용하되 뭐다? 회전의 결과가 항상 순허수 4원수를 보장받아야 되는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4원수를 사용하되 회전의 결과는 언제나 순허수 4원수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네.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